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인 2월 3일 미국 증시를 확인하신 분이라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으셨을 텐데요. 바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 하룻밤 사이에 26%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간밤에 2,376억 달러, 한화 약 285조 원 가량이 증발한 셈이죠. 이렇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가총액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녹아버린 사례, 기록을 세운 만큼 저도 이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실적 확인부터 하러 갔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페이스북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라는 기업이 어제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2021년 4분기 실적이 나온 만큼 연간 실적부터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연간 실적만 보면 이게 특히 300조나 증발할 일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100조 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 37%나 성장을 하고 또 지속적인 카파 투자 또는 연구개발비를 필요로 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기업과는 대비되게 운영하는 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40%나 가능한 거 아닐까. 그래서 꽤 양호한 궤도로 사업을 운영 중인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합니다. 대신 어제 주가 폭락의 주범은 이 분기 실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이죠.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감소했다는 점에서 성장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스북, 아니, 그러니까 메타 주가가 녹아버린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DAU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DAU란 Daily Active User의 약자로 일별 활동 유저 수를 보여주는 지표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메타의 매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DAU의 추이가 중요한 지표가 되니만큼 회사의 주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발표한 수치에서 메타의 일별 활동 유저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인 것이죠. 이번 분기 메타의 DAU는 19억 2,900만 명으로 직전 분기인 3분기 대비 100만 명이 줄었는데요. 아니 19억에서 100만 명이 줄어든 게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메타라는 회사의 가치가 이용자 수 그리고 이용자들 간의 네트워킹 효과에 워낙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성장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19억 2천만 명에서 하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산업에서 한 기업이 찍을 수 있는 최대 이용자 수 수치를 찍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제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테크 기업을 포함한 성장주에 투자할 때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PER 멀티플, 요즘은 PSR 멀티플도 적용을 해서까지 기업을 평가하는 이유가 지금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의 순이익 또는 매출이 2배, 3배씩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초기에는 이제 이 60억 인구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연결될 거야 하는 기대와 함께 성장했다면은 SNS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결정적으로 어제 발표에서처럼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할 때 19억 명 정도의 인구가 메타의 한계인 거 아니야? 아, 이제 회사가 성숙해져 버든 거 아니야? 하는 의문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들어간 것이 어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꼽고 싶은 이유는 의외로 애플의 최근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정인데요. 애플이 유저 정책 바꾸는 게 메타의 매출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겠냐마는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특히 광고 시장에 행사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지난 iOS 15 업데이트 리뷰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되면서 애플로 인해 메타처럼 앱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더 이상 마음대로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용자 정보에 대한 수집 권한 역시 이용자가 통제하기 쉬워진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메타의 주된 매출은 광고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메타는 광고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다른 매체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올렸을 때 잠재 구매자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이 타겟 광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용자 정보를 무지하게 수집하고 가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도화된 방식으로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심심치 않게 웹상에서 잠깐 검색을 하거나 심지어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 앱에서 광고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인 거죠. 어쨌든 간에 애플이 이런 개인정보 이용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메타를 포함한 광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메타는 매출이 약 12조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광고 매출이 대부분인 스냅챗 그리고 트위터 역시 어제 메타와 함께 주가가 23%,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는 가뜩이나 DAU가 감소하고 있는 메타의 광고 지출까지 감소시키는 큰 악재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번에 저커버그는 메타가 틱톡과의 경쟁에서도 고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틱톡은 페이스북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저를 빼앗긴 첫 플랫폼이기도 하죠. 틱톡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숏폼 동영상 트렌드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했는지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 스냅챗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냅챗이 처음으로 SNS 시장에 그 휘발성 콘텐츠, 그러니까 사진이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기능을 선보여가지고 소위 이용자들의 잊혀질 권리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니까 곧바로 인스타 스토리를 출시한 것과 유사하게 틱톡이 이번에 나오니까 인스타 릴스가 추가되었고 유튜브에도 쇼츠가 추가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메타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인스타 스토리나 인스타 릴스는 사실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데, 인스타 스토리 그리고 릴스 이 방향으로 계속 콘텐츠의 소비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메타의 매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동안은 메타가 이렇게 경쟁자가 출현하면은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컨트롤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미국 FTC를 포함해서 각 반독점 당국에서 메타를 잡으려고 겨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더 이상 불가능한 방법이 돼버린 것이죠. 자, 마지막 이유로 들고 싶은 것은 이제 메타의 가상화폐 사업 철수랑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 진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는 올해 1월 말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DM 어소시에이션의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이 DM 어소시에이션이 가지고 있던 기술 자산은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약 2,4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코인 발행 사업도 계획 발표 초기만 해도 메타의 구원투수로 생각되었던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공고하게 구축한 메신저 플랫폼에 네트워킹 효과를 발판 삼아가지고 은행 그리고 결제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거랑 비슷하게 페이스북도 블록체인을 도입해가지고 결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꽤 그럴싸한 스토리 아닌가. 그리고 이걸 잘만 성공시키면은 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송금 그리고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화가 페이팔에 대적할 수 있는 이 결제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지 않나 싶은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사업 초기에 금융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을 통한 가상화폐 발행 계획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물거품이 되었고, 2019년 다시 달러, 유로 등 각국 기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이거 역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반발로 인해 달러에만 제한적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다시 미국 중앙은행과 규제당국마저 가상화폐 돈 세탁, 테러 자금 등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게 되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체된 것이죠. 자꾸 이렇게 일이 막히니까 메타는 리브라 협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했었지만 이것조차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했던 그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등의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타의 가상화폐 개발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가 회사를 떠나면서 사실상 사업이 정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바꿀 때 시장의 반응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로 갈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론자들 중 하나였는데요. 메타버스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어떻게 창출될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태에서 메타버스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주가부터 폭등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페이스북은 작년 한 해에만 메타버스 분야에만 100억 달러를 지출할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저커버그의 관심은 엄청난데요. 이렇게 막대한 지출이 언제쯤 가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가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은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수 그리고 네트워크 그 자체가 페이스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연결이 가능해졌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이 튀어나와가지고 3D 아바타로 화상 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페이스북 CEO로서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뺏기지 말아야겠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메타와 상반되게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광고 기업에는 구글이 있는데요. 구글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9% 상승하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매출이 32%나 증가했고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단기적 상승 요인에 대한 기대가 큰목했다는 점에서는 메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메타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가치가 인터넷상의 연결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40%에 육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이유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지만 또 동시에 이번 현상을 보면서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의 연결성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알다시피 광고 수익이 큰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이 디바이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아마존은 운영체제는 갖고 있지 않지만 독점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막대한 설비 투자와 풀필먼트 센터, 유통망을 가지고 경제적 회자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페이스북은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같이 회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 수집의 채널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흔들리기 쉬울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따라서 지금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페이스북을 못 샀습니다. 앞으로 메타가 보유한 막대한 이용자 수와 네트워킹 효과, 그리고 VR 시장에서 얼리무버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서 다시 재기에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넘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을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